김건희 여사한테 총선 끝나고 나서 전화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중권 교수가 올린 글은 전화가 와서 뭐 이거 뭐 나 때문에 진 것 같은데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글을 올린 거잖아요. JTBC랑 통화해서 추가로 한 얘기는 그때 전화가 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그때 당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JTBC에.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으면 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를 가졌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과를 하라고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곤란한 상황에서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이 대들어가지고 곤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과 의사는 김건희 여사가 없었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행동이 뭐냐면 진중권 교수의 행동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를 내가 중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대요. 근데 이 밥을 먹기로 한 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밥을 먹기로 한 건데 그리고 중간에 요거는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껴있는 거고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앙금은 좀 풀고 왜냐면 총선 때 어쨌든 그랬던 거 아니까 앙금은 좀 풀고 이제는 좀 화해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와서 또 시도를 했답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 기사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화해를 중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원래 한 팀이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진중권 교수까지 해가지고 원래 한 팀이니까 중간에서 그거를 중재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제 화해해서 이렇게 하지. 제가 볼 때는 대선 때부터 뭐 한 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는 진중권 교수를 활용해가지고 한동훈과 관련된 지금 리스크를 어떻게든 컨트롤을 하려고 한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화한 겁니까? 그쵸? 전화해가지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맨 끝에 가면은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한동훈 윤석열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진중권 교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해서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거나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거나 이런 걸 시도했다. 그러면 이런 시도를 진중권 교수한테만 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진중권 교수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2번 만났다고 본인이 몇 번이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근데 진보라고 스스로를 지금 자기 규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나 그러면? 근데 그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분들에 대한 반감이 커서 그 상대적인 반작용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여튼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김건희 여사랑도 여러 가지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니까 막 비판을 하니까 연락이 없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도 설명하고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문자는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고 까고 얘기하고 어떠한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내용까지 막 이렇게 공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누가 공개한 거예요? 김건희 문자는 김건희 측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아니면 김건희 둘 중에 하나가 뿌린 거죠. 둘 중에 그렇잖아. 하나가. 아니 그렇게밖에 자기 핸드폰에 있는 문자인데 그거를 누가 그 받은 사람 준 사람 둘 중에 하나잖아. CBS에 처음 이제 공개한 것은 엘모 씨고요. 그 다음에 CBS의 논설실장이 공개를 했었을 때 논설실장이 받은 사람은 용산에 있는 엘모 씨다. 아니 아직 용산에 있다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엘모 씨고요. 용산에 있는 엘모 씨가 아니면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엘모 씨라고 제가 할까요? 있겠죠, 그러면 김기환이 VIP지. 아니 아직 말씀 안 하셔가지고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엘모 씨고 채널에 이제 5개 문자가 쭉 이제 있잖아요.
그는 제이모 씨가 예. 거기도 서울에 있어요? 제이모 씨. 아니요, 그분은 지방에 있는 그분은 분인데 주로 이제 부산에서 그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거. 그분이 왜 이제 장성철 소장님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네. 제이모 씨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이모 씨는 전국에 부산밖에 제이는 많다. 조 씨도 있고 주 씨도 있고 그러니까. 많다. 네. 그렇죠. 네, 정 씨도 있고 장 저는 씨도 갑자기 있고. 제이 그러면 부산이 떠오르는 게 제이 뭐 이런 저는 이선희. 예, 이선희. 네, 예. 이선희. 그래서 그걸 그래서, 불러줬대요.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아 불러줬다. 불러줬대요. 다 그냥 문자 내용을 통째로 넘긴 건 아니고 불러줬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갖고 있으니까 불러줄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고 네. 함께 보폭을 맞췄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왜 그랬겠냐고.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면 안 돼. 안 돼. 이거 이제 공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너무 수가 낮은 수니까 그들 수준에서는 이게 높은 수라고 높은 생각한 수였구나. 거예요. 높은 근데 수였구나. 어제까지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예. 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 결국은 부부는 일심동체고 네. 이제 부부 싸움이라는 거는 칼로 물베기 요즘에는 아닙니까? 관저와 대통령실은 달라요. 거듭 얘기하지만 부부가 일심동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이혼 구분해서 생각해. 직전이에요? 이혼 직전? 그건 아니고 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요즘에 침대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부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침대를 구입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요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제까지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예. 대통령의 어떤 의향이나 어떤 의지를 감안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의심을 저는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일단 어떤 며칠 전에는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영부인의 문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내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영향력이 내락? 세고 그렇죠, 자기 그렇죠. 결정권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조선일보도 너무 옛날 스타일의 정치를 생각하는 거야. 말을 끝까지, 그러니까 내락이라고 했잖아요. 예. 내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네. 어제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1월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본인이 보내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라고 본인이 보내놓고 네. 취임할 때부터 지금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월 19일 날에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은 일주일 만에 사퇴를 이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관섭이가 1월 21일 날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예. 이미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이미 그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명품백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자가 막 15일 날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동네 돌아다니면서 야 봐라 이거 봐라 한동훈이가 이 문자 씹었다. 어제 한겨레 보도 제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XX를 내가 어떻게 믿냐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자식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근데 그때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거나 또는 얘기를 할 때 자식이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제가 KBS 스타일로 녀석, 이 녀석을 어떻게 믿냐. 이런 자식 어떻게 믿냐? 네. 이런 새 어떻게 믿냐? 이런 녀석 어떻게 믿느냐. 이 녀석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녔다라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주변에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보여줄 때는 예를 들면 여사님 핸드폰을 보여준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캡처본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 주장이 뭐냐면 박정훈 의원이 어제 CBS 라디오 나갔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동훈 위원장 폰에는 문자가 일부 지워져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텔레그램 문자가. 그러니까 상대가 지웠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일부는 지웠다. 그러니까는 현재 버전에는 뭐 이것도 믿을 수 있느냐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버전에 있어서 지금 캡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 버전이 안 나온다. 근데 지금 얘기 돌아다니는 거는 요 지워지기 이전 버전이 지금 캡처된 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불러줬든지 돌아다녔든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러준 거는 1월 달에 불러줬겠지. 그러니까 1월부터 이미 이걸 가지고 이 팀 김건희는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는 거죠. 팀 김건희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이 자료를 공유했고 그 공유했던 자료를 갖고 있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왜 갖고 있었는지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갖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여서 결국은 대통령이 여기에 껴있는 거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정치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엉망진창 아니야? 이거 엉망도 엉망의 수준이 있는데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미안할 정도로
인간 이하의 짓을 저는 네. 하고 있는데 인규형. 과거에 나 없을 때 그런 얘기해. 과거에 국정농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농단은 한자어를 찾아보면 그렇죠. 국정을 가지고 언덕을 먼저 선점했다. 이래서 이권을 독점했다라는 게 국정농단이에요. 근데 전 지금은요. 김건희를 통해서 볼 때는 국정농락입니다. 농락. 주물른다. 농락이에요. 농락. 그래서 저 한 단계 더 격상됐다고 보는데 아니 진중권이 뭔데 진중권한테 가서 상의를 합니까? 제가요 당정관계를 푸는 그냥 모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건이 있으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렇지. 여당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그렇지. 둘이 만나서 뜻을 대신 전달하고 그렇지. 맞춰지면 둘이 만나가지고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대통령 쪽에서 정무수석이 아니고 김건희가 나와서 전화를 하고요.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영동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중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진중권이 해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 뭐 차기 당대표 유력하니까 이렇게 비선을 쓰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비선의 일상화입니다. 아니 비선의 이거는요 일상화. 지금 뭐 대통령실 안에 있는 뭐 비선 4인방 이런 것도 나오는 것도 지금 심각하지만은 국정 농락 수준인 게 대통령의 대변인일까? 아니 지시자일까? 김건희 대통령과 한패 한동훈의 한패가 진중권인 거잖아요. 그 개선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유화해가지고 당정관계를 푼다고 하면 풀립니까? 그러면 당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은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무수석 월급 왜 줍니까? 보릿자루예요. 보릿자루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농단을 넘어서 지금 국정농락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나설수록 김건희 때문에 저는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